안녕하세요. 참약사 남스타약국 최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킹메이커 대표 김현우입니다. 네, 요즘 약국이 좀 시장이 어떤가요? 좀 옛날이랑 많이 치열한가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나요? 가면 갈수록 치열하죠. 사실은 뭐 졸업생 수도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 한 1년에 1,300명 나왔다면 지금 거의 2,200명 나와요.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약국 수도 점점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뭐 창고형 약국이다 뭐다 뭐 되게 뭐 다양화됐잖아요. 그만큼 경쟁이 훨씬 더 예전보다 더 치열한 시장이 약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 대표는 어떠세요? 이제 기존에 온라인 마케팅을 약국 말고도 되게 다양한 업종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약국은 이런 점이 다르더라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약국 마케팅에 크게 이제 일반 약, OTC 매출들이랑 이제 처방 매출이 조금 갈리는데, 그래서 일단 처방 매출에 이제 매출이 조금 처방 매출에 의존해서 조금 낮으신 약국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자체에 소극적이신데, 이제 상위 매출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조금 많이 나오는 약국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은 마케팅 자체를 직접 하시기도 하고 인하우스 마케터를 고용하시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양극단에 이제 조금 치우쳐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보면 병원은 그냥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 안 하는 약국, 안 하는 병원이 없는 느낌인데 약국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학생님?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병원은 사실은 그 의사를 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약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그 약사님을 보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사고 어차피 이 제품은 이 약국에도 있고 저 약국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필요한 사람들 다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많이들 하시는 느낌이죠. 어떠세요? 김현 대표님 좀 대행 맡으신 약국들 좀 많이 늘어났나요? 지금 약국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년 대비 한 300% 정도 지금 늘어난 것 같고, 그럼 좀 문의 오실 때 좀 어떤 니즈가 있으시던가요? 일단 니즈 자체는 약국 마케팅의 전문적인 대행사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 약국 마케팅 했을 때 결과가 실제로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고, 또 실제적인 서비스를 어떤 것들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뭐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마케팅을 하려 합니다. 이런 동기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시작 동기는 뭘까요? 일단은 처방에 의존하는 동네 약국 매출이 조금 일반 약 매출이 낮은 곳들은 이제 처방 매출도 조금 늘리고 싶고 일반 약도 늘리고 싶고 요게 섞여 있는 것 같고, 이제 일반 약 매출이 높으신 이제 상권이 조금 강남이나 뭐 명동이나 요런 그 외국인 상권이나 매출이 높으신 약국들은 그 일반 약 매출 자체를 늘리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많으십니다. 최윤 교수님 주변은 조금 어때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자 뭐 블로그 정도는 좀 하는 분들은 그래도 꽤 있었고, 이 블로그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 마케팅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문의가 많을 만큼 조금은 관심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정도 파보기도 하고, 스스로 글도 써보기도 하고, 뭐 요렇게 되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궁금한 것들이 약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이미 그분들은 인하우스 마케터도 쓰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아마 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사실은 저희가 설문을 한번 해봤는데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약사님 생각에는 어때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조금 이런 트렌드가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었죠. 안 써도 뭐 먹고 살만 했고, 잘 됐고,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저희 하남에도 창고형 약국이 들어왔고 그들은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들보다 내가 어쨌든 상위 노출되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저는 더 마케팅으로 더 열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해보면 해볼수록 이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매출이 유지라도 되는구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상승하는구나. 제 주변에 이제 마케팅을 안 하는 약국들이나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약국들은 매출 많이 빠졌다고 많이 하소연하시거든요. 저희 체인에 있으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남시에 있는 다른 많은 약국들도 생각보다 요즘 자꾸 매출이 빠지고 있어요.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매출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하면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마케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김혜호 대표님, 뭐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마케팅을 시작해보는 게 약사라면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약국 마케팅 시장은 일단 적극적으로 하시는 약사님들이 많이 없어서 맨 처음에 네이버 플레이스랑 이제 블로그 정도만 하셔도 지금 경쟁 자체가 없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으시고도 상위 노출이 되거나 이제 블로그 키워드들은 이제 동네 키워드들을 이제 동네 주변에 동네 주변의 키워드들을 이제 약국 브랜드 블로그로 조금 선점을 해 놓으시면은 비용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상위 노출이 되고 이제 키워드들을 잡아서 유입이 되면 이게 매출로 연결이 되나요, 약사님? 저는 이 뭐 딱 1대1로 우리가 매칭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피부로 느껴지는 게 꽤 있어요. 내가 쓴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블로그마다 다 카톡 상담을 다 연결해 놓는데 그걸 눌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들어와서 그렇게 구입을 해본 사람들은 너무 이게 편하니까 그 다음에 또 2차 구매, 3차 구매 계속 이게 쌓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약국 폰에 그 카카오톡 그 비즈니스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점점점 제 고객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고객들은 뭐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리고 이 한 제품을 사러 온 사람이 이걸로 한번 문의를 해서 사면 다른 제품까지도 계속 그런 문의를 주기 때문에 저는 안 하면 안 되는 어쨌든 이게 매출의 비중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킹메이커 쪽으로 대행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셨다가 실패해서 문의를 주세요? 아니면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비중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원래 하셨던 분들의 니즈는 이제 본인이 마케팅을 셀프로 하고 있긴 한데 이 방향이 맞는 건지 그리고 전문적인 약국 마케팅 대행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오시는 것 같고 이제 신규로 나머지 분들은 처음 마케팅을 접해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비용을 조금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서비스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 소개나 이런 저희 컨텐츠들을 보고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약사님들이 이거 하면 이제 뭐 본인이 혼자 하시든 아니면 대행을 쓰시든 매출이 확실히 오르나요? 저희가 일단 지금 100여 개 약국 정도로 통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다 오른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한 70% 정도 그리고 저희 지금 킹메이커 대행에 있어서는 일반 약 매출이 일정 수준이 있으신 약국들은 이제 한 평균 70%가 매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약 매출 말고 약간 나는 처방 위주의 약국이면은 네네네.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일단 문의가 오시면 약국의 컨디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일반 약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면은 이제 대행 자체를 받지 않고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처방 매출 자체를 늘리려면 그 처방 매출을 늘려야 되는 니즈는 처방 매출이 월 1,000만 원 이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붙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병원들의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의 병원을 마케팅하는 거를 저희에게 또 의뢰를 주시는 약사님들이 계십니다. 되게 다양한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누가 이거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용환 쌤께서 이런 최소한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은 네. 이제 이런 약국의 컨디션을 가진 분은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추천할 타겟이 조금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변을 많이 보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이잖아요. 이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상권은 사실상 의미가 좀 없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너무 약간 구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앞에 있는 약국. 거기에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에 엄청 뭐 집중한다고 해서 이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훨씬 더 좀 젊은 상권이라든지, 누가 봐도 이 상권은 트래픽도 많고, 뭐 온라인 그런 뭐 클릭 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데는 이걸 하면 훨씬 더 파워풀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웬만한 요즘 이제 약국 차릴 때, 그런 뭐 유동이 없는데 차리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트래픽만 나오는 곳이라면 저는 뭐 해서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한다면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하고 블로그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스스로 해보고 이제 뭐 본인이 하다가 좀 뭔가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내가 신경을 못 쓰거나 아니면 내가 해봤는데 별로 좀 효과를 못 느끼거나 좀 더 잘해보고 싶다 했을 때 저는 대행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저는 일반 약 위주로 하고 처방은 거의 없는 약국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걸 했더니 일반 약도 좀 늘었지만 처방도 좀 늘어요. 우리 병원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약국에 일반 약을 경험해봤던 사람이 처방전을 들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진료를 많이 받으니까 그걸 했을 때 이 처방을 어디서 받지? 했을 때는 결국은 검색을 해서 나한테 제일 가까운 약국이라든지 그런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약국에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도 처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꼭 이걸 우리가 처방과 이렇게 일반 약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약국의 전체적인 트래픽이 높아지면 저는 둘 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일례로 하나를 알려드리면 제가 많이 효과를 봤던 것들은 어쨌든 학회 제품들 중에서 조금 학회마다 유명한 제품들이 있죠. 저는 뭐 매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학회 제품을 다 취급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블로그를 최대한 잘 쓰면 그것들로 인해서 유입이 많이 되고 그 매출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마케팅 효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잘 버는 약국들이 왜 더 마케팅을 많이 쓰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뭔가 이제 그 종소세를 낼 때가 되면 이 비용 처리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비용 처리라고 해봐야 인건비나 약 사입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뭐 그냥 밥값 정도 말고는 잘 할 게 없는데 우리가 절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매출이 좀 크고 종소세가 많으신 분들은 마케팅비를 이만큼 쓰더라도 어차피 절반은 내가 세금 낼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 저는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만약에 올해 너무 많이 잘 됐어 그랬을 때는 뭐 내년을 생각해서 연말에 마케팅비를 한 번에 내년 거를 끊어 놓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당장 이렇게 좀 절세를 할 수도 있고 그걸 해놓으면 내년은 또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마케팅을 많이 고려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김효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실제로 가장 많이 매출이 오른 약국이 몇 프로나 올랐어요? 한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약국은 네. 한 70%. 70% 전체가 아니면 일반 약이요? 그 전체 매출이. 전체 매출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매출 추이를 계속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매출이 상승하는 거 보시니까 네. 그 뭐 6개월 이상 계약 유지율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한 번 하면 계속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 재계약률은 이제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써보신 분 중에 이제 매출 상승률이 한 70% 정도 되고 재계약률도 한 70%,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데일리팜과 같이 팜스타트라는 걸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좀 전문적인 대행 영역이 있다 보니까 약국 마케팅은 사실 전문적인 대행사가 없어서 이제 마케팅 수준 자체가 조금 아직 올라오지 않은 편인데 이제 저희는 전문적인 대행사로서 뭐 키워드 분석이나 뭐 다른 마케팅 매체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약국 마케팅은 사실은 약사님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시간을 내셔도 셀프로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직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저희가 이제 팜스타트를 시작하는데 거기 강의를 들으시고 기본적인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과 블로그 정도만 하셔도 좀 간접적으로 매출 상승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